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 회복의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5가지 방법. 예. 회복의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5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회복을 해나가면서 이게 또 장기전이거든요. 물론 이제 후원 그룹을 잘 만나고 또 후원자를 잘 만나서 초반부에 여러분이 이제 회복의 어떤 실타래가 풀려져 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운 좋은 사람, 운수 대통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게 회복의 과정이 오래 걸려서라기보다는 일단 그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면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이 아무리 뭐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식인데 거기는 길이 아닌데 얘기를 하더라도 끝끝내 결국에는 그것을 하고야 마는 이런 성향과 성품을 이제 가진 사람들이 저희와 같은 종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일이 다 해봐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시간이 걸려요. 때로는 뭐 1년, 1년은 아주 빨리 한 케이스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3, 4년, 이제 그 방법을 찾는 데만 이제 한 10년 넘게 이제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사람들 보면 이제 나름대로의 그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살만해졌다는 거죠. 저는 뭐 우리가 살만해지는 게 아주 장기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목표라고 쳤을 때 뭐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성과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회복의 방법을 찾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짧게는 뭐 1, 2년, 길게는 막 10년 넘게 걸리는 이 시간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면 이제 오로지 이제 요 회복의 요거만 하는 거죠. 회복의 방법을 찾는 것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 회복의 과정에서 좀 어렵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해두려고 치면 이제 나중에 좀 회복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우리에게 24시간의 시간, 1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그 시간들을 회복을 우선순위로 두고서 이제 그것을 방법을 찾아가는 것에 우선을 두되 이제 우리가 그냥 평소에 시간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나중을 좀 대비해 두면 좋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뭐 예를 들어 중독에서 절제도 하고 뭐 강박도 떨어져 나가고 또 우리의 힘들어하는 감정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 기간들 속에서 너무 막 시간을 막 보내서 물론 회복을 하냐고 집중한 건 좋지만 그 외의 것들에 있어서 너무 막 보내서 이제 이후에 어려워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회복의 광야에서 이 광야가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해서 고생하는 경우일 때도 있고 때로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재발도 하고 좀 이렇게 뻑뻑하게 이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이 회복의 광야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영상에 5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들에게 친절하라 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에게 친절하라. 이유가 있어요.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이제 예를 들어 술도 끊고 약도 끊고 예를 들어 이제 분노 문제도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해지게 됐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한 10년이에요. 그래서 살만해져가지고 이제 사실 이게 회복을 안 하고 뭔가 살만해지기 전에는 본정신이 아니거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 감각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한 10년 지나서 이제 회복을 해나가서 딱 보니까 내 가족들에게 이제 힘들어가지고 막 대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부부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거나
아니면 자녀와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 있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절제를 했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워낙 원한들을 많이 심어놔가지고 그것이 보복의 형태로 내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한다기보다는 이제 이 회복의 광야에서 때로는 회복이 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회복의 과정들 속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아직 더디게 작동할지라도 그 시간들 속에서 가급적 가족들에게 이제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잘 안 되죠,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냥 막 힘이 없으니까 회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일단 일정량의 어느 정도 해를 끼치게 돼 있긴 합니다. 예, 그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요 정도는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일단 내가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지금 왜냐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거를 이제 너무 막 방치해가지고 막 하게 되면 나중에 뒷수습이 굉장히 어렵다. 회복하고 나서. 그래서 좀 최소한으로 만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족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일단 참아주고 있는 상태예요. 맞죠? 네, 참아주고 있고 좀 맞춰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 물론 상대방도 인격적인 결함이나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중독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내가 지금 본정신이 아닌 상태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게 해를 끼치고 뭐 이런 거는 상대방의 몫이에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그로 인한 뭐 죄책감, 뭐 후회, 또 그로 인한 뭐 관계에 멀어지면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대신 내가 잘못하고 해를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그 해를 끼치여서 나중에 그 이제 뭐 보복이나 아니면 이제 뒷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거는 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좋지가 않다. 근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해를 끼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힘이 없거든요. 그리고 본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또 친절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후회할 일, 또 치명적인 어떤 관계의 어떤 깨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깨지게 하는 일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하셔서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그래서 회복하고 나서 이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동안에 그 회복하는 과정들에서는 가족들이 참아주다가 아내가 또 남편이 참아주다가 절제하고 났더니 이제 깨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보복 당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깽판을 쳐놓으면 굉장히 이제 그 뒷수습 때문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이제 가족들 특히 이제 아내에게 이제 회복의 과정에서 이제 본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재발한 것들에 있어서 낱낱하게 이제 얘기를 이제 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낱낱이까지는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 좀 이제 여자로서 좀 수치스러울 수 있는 여자가 느끼기에 수치스러울 수 있는 이제 이야기까지도 이제 한 거죠. 내가 실수했던 거,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 그리고 나는 뭐 어떻다는 거,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굉장히 쓴뿌리로 남아져 있고 이제 그 이후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이에게도 그 제가 이제 막 맘 놓고 막 화를 내고 깽판을 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큰애 같은 경우에는 좀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잘 공감을 못하는 그런 좀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아빠와 딸과의 사이도 굉장히 좀 멀어지고 그래서 제가 좀 그 시간들 속에서 가족들에게 나중에 후회할 일 그리고 뒷수습이 불가능한 일들에 있어서는 좀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이렇게 5개를 하나에 이렇게 남기려고 했는데
이게 이 첫 번째 단락만 했는데도 10분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5개로 좀 나눠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게 예상과 달라졌지만 좀 양해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